여러분의 건강 코디네이터 김민주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70세 박할머니가 TV에서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매일 단백질 드링크를 여러 개씩 드셨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소화불량과 신장 부담이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김할아버지는 의사와 상담한 후 자신에게 맞는 양으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그 결과 체력과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같은 단백질 보충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요즘 나이 들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근육 유지하려면 단백질 보충이 필수다 라는 말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 그리고 부작용 없이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65세가 되셨을 때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 보충의 올바른 접근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5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현명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김할아버지는 올해 73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제품부터 사지 않았습니다. 먼저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이 정상 범위보다 약간 적었고 평소 식사량도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한 뒤 하루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단백질 드링크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감소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근감소증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0.5%에서 1%씩 근육량이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속도는 영양과 운동을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회복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짧은 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할아버지는 한 달 동안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복이나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근육량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활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할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나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좋은 거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단백질 드링크를 드셨습니다. 평소 식사도 잘 하시는 편이었죠. 결과적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화불량이 잦아지고 평소보다 갈증이 심해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 과다 섭취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단백질은 몸속에서 분해될 때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려면 신장이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고 결과적으로 갈증이 심해지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리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다행히 박할머니는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결과 단백질 드링크를 하루 한 번으로 줄이고 물 섭취를 늘렸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두 분의 사례를 모두 들은 뒤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루 식사량, 복용 중인 약물, 기존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 후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이 있는 분, 제품의 당분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 소화 부담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할머니는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건강했지만 단백질 섭취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 3회에서 4회 정도 저녁 식사 후에 단백질 드링크를 드시기로 했습니다. 매일이 아닌 격일로 마셨지만 충분한 효과를 받고 경제적 부담도 줄였습니다. 6개월 후 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단백질 드링크 선택 가이드. 시중 제품을 고를 때는 이 점들을 꼭 확인하세요. 첫째, 가격대. 일반적으로 개당 1,000원에서 3,000원 되면 적당합니다. 둘째, 단백질 함량. 15g에서 20g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당분 함량. 5g 이하인 제품을 권합니다. 넷째, 첨가물. 성분표를 확인해 생소한 화학 물질이 너무 많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처음부터 대량 구매하지 마시고 소량으로 사서 몸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전한 단백질 보충 단계별 실천법. 첫째, 현재 상태 점검하기. 하루 평균 식사량은 어느 정도인지, 복용 중인 약은 무엇인지, 소화나 신장, 간에 불편함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하세요. 둘째, 전문가 상담하기. 특히 만성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소량으로 시작하기. 주 2회에서 3회 하루 한 번씩 2주 정도 지켜봅니다. 넷째, 올바른 섭취 방법.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마시고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다섯째, 변화 관찰하기. 한 달 단위로 컨디션을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절합니다. 소화불량, 심한 갈증, 소변, 색이 진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도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링크뿐 아니라 평소 식사를 조금만 더 신경 써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유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